안녕하십니까? 광고와 미디어를 맡고 있는 정차숙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체 기획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환경 분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다음 단계인 매체 목표 설정, 그리고 매체 전략 전수 설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체 목표 설정과 매체 전략, 매체 전수 설정이 오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 강의 주제 그대로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매체 목표 설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체 전략과 전수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체 목표 설정에 가서는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매체 목표 개념에서 정의와 특성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체 목표 요소 및 설정에서 이 매체 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 5가지를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체 전략 전술 설정에 가서는 일단 매체 선택 전략을 학습을 할 겁니다. 이것의 개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디어 믹스, 그 다음에 로스터 퍼시가 제시한 미디어 믹스 전략, 이것을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매체 스케줄링 전략에 가서는 저것의 개념을 한번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매체 스케줄링의 여러 가지 유형들, 즉 지속형, 집중형, 비월형, 맥동형에 대해서 그 종류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매체 목표 설정에서 이 매체 목표의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정의 그리고 특성 이렇게 나눠서 2가지를 학습을 합니다. 자, 먼저 매체 목표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체 기획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체를 둘러싸고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마케팅 환경이나 미디어 믹스나 통제 불가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매체 부분의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매체 목표는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정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의미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체 목표란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 매체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 네, 잘 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얼마나 노출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매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매체 목표는 이 매체를 집행하는 하나의 방향이자 커다란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 과정들, 그러니까 뭐 매체 선택 전략이라던가, 뭐 미디어 믹스, 매체 스케줄링 전략, 이런 것을 짤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체 전략, 매체 전술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되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매체 목표는 진수문의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매체 기획서에 이제 기술을 하게 돼요. 보시다시피 이제 먼저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광고 캠페인 초기 1분기 내에, 그리고 이제 타겟이 나와 있죠. 잠재 소비자 중에, 그 다음에 도달률이 나와 있어요. 최소 70%에게 이 광고 메시지를 도달시키며, 그리고 이제 빈도가 나와 있어요. 광고 메시지를 최소한 평균 4번 이상 노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체 목표는 이렇게 매체 기획서 상에 진술문, 문장의 형태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매체 목표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매체 목표는 넓게 봤을 때는 마케팅 목표의 하위 목표고요. 그리고 좁게 봤을 때는 광고 목표의 하위 목표입니다. 따라서 매체 목표를 수립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상위 목표들, 그러니까 마케팅 목표나 광고 목표를 확인을 하고 그것과 같은 맥락 하에서, 그리고 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 목표만 독립적으로 딱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진공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일단 맨 위에 보시다시피 마케팅이 있고요. 이 마케팅 밑에 포피, 이게 있어요. 그리고 포피 중에서 이제 프로모션 밑에 광고가 있고, 광고 밑에 매체가 있죠. 그래서 매체의 목표는 가깝게는 이 광고 목표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넓게 봤을 때는 저기 위에 있는 마케팅 목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체 목표를 수립할 때는 이것만 단독으로 수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상위 목표들을 보고 이것과 같은 흐름 하에서 세워야 되고 특히 위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수립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과자 브랜드 X의 마케팅 목표, 광고 목표, 매체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목표를 보면은 자, 어린이 표적 청중 5만 명에게 이 과자 브랜드 X의 매출을 12개월 이내에 10%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다음 광고 목표. 광고 목표 또한 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수립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과자 브랜드 X가 그동안 잘 안 팔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몰라서였어요. 그래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려면 알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광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과자 브랜드 X의 인지도를 12개월 이내에 30%에서 80%로 향상시키겠다라고요. 그럼 이렇게 알리면은 사람들이 사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마케팅 목표가 달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매체 목표 또한 이제 위에 상위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수립이 돼야 돼요. 자, 앞에 목표가 지금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인지도를 높이려면 도달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도달률. 우리 광고가 실린 매체 비클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제 본 사람들의 비율을 말을 하죠. 이 도달률이 높아지면 인지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달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음과 같이 매체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자,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 어린이 표요청중에게 과자 브랜드 X의 도달률을 85%가 되도록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가 실린 매체 비클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본 사람들의 비율을 85%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요. 인지도가 올라가면 결국 매출도 증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체 목표를 세울 때는 상위에 있는 목표들, 광고 목표, 마케팅 목표, 이거와 같은 흐름 하에서 수립이 돼야 되고 또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수립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다음 이러한 매체 목표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목표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냐면 일단 이 매체 목표는 이 이웃 단계인 매체 전략과 매체 전술의 지향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체 선택 전략, 미디어 믹스 전략, 매체 스케줄링 전략 이런 전략을 짤 때 이 출발점이 되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라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을 이 매체 목표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매체 목표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이 광고 캠페인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광고 캠페인은요 보통은 대부분 장기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 광고 캠페인은 이 시장 환경, 변화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광고 캠페인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 광고주라던가 그다음에 광고회사의 여러 광고인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광고 캠페인이 일관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매체 목표를 세워주게 되면은 이 매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구심점,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미디어 플래너가 입사를 하더라도 이 매체 목표를 보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매체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일관성이 생기게 돼요. 광고 캠페인에. 그래서 이렇게 매체 목표는 광고 캠페인의 일관성, 지속성을 부여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매체 효과, 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매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잣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체 목표를 도달률 80%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진짜로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도달률을 5%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매체 목표는 이번에 이제 광고 집행하고 나서 매체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성과를 측정하는 그 잣대, 기준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매체 목표의 세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매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계량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 끝난 후에 이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하게 매체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줄 수 있는 이 광고 예산의 범위 하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목표를 세워주셔야 돼요. 달성할 수 없게 굉장히 크게 매체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매체 목표를 수립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매체 목표의 요소들과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플래너가 매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이 매체 목표 수립할 때는 표적 청중을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캠페인의 기간과 지속 기간, 그러니까 언제 얼마나 오래 할 건지를 좀 정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도달률,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도달률, GRP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매체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요소들을 다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디어 플래너들은 이제 이 중에서 임의로 몇 개의 요소를 골라서 매체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여기 세 개, 즉 지속성,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의 기간 및 광고 캠페인의 지속 기간, 이것을 지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광고를 언제 얼마나 오래 할 건지 이걸 이제 지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속성과 도달률, 빈도 이 세 가지를 목표의 기본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많이 설정을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체 목표의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적 청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체 목표를 수립을 할 때 일단 누가 우리의 소비자인가 이 표적 청중을 정의하고 묘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정해서 진술문의 형태로 이제 기입을 하는 거죠. 왜 표적 청중을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 표적 청중을 잘 알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표적 청중에게 가장 잘 효과적으로 광고를 이렇게 도달시킬 수 있는 매체나 매체 비이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광고를 절대로 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광고를 잘 도달시킬 수 없는 매체나 이 매체 비이클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청중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표적 청중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예요. 그러면 어린이라면 어떤 매체는 택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어떤 매체 잘 안 보죠? 네, 그쵸. 어린이가 표적 청중이라면 신문과 같은 매체들은 택하지 않는 게 보다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은 신문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왜 신문은 이제 좀 독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 잘 안 봐요. 그래서 만약에 표적 청중이 어린이다 그러면은 일간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적 청중을 이렇게 잘 정의를 해서 이 매체를 택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했던 사례를 들려고 하는데요. 무슨 사례냐면 바로 후레시니스 버거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집행이 되었고요. 지난 2013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매체 부분 은상을 받았던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제 버거집에 가서 햄버거를 드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큰 햄버거를 드시고 계신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수제 버거, 큰 햄버거 이런 거 먹을 때 뭐가 불편하시던가요? 이렇게 큰 햄버거 이렇게 먹을 때 뭐가 힘드시던가요? 큰 햄버거를 먹을 때는 일단은 이게 한 입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또 그리고 자꾸 흘리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제버거, 큰 햄버거를 먹을 때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니즈가 존재를 합니다. 프레시니스 버거는 타겟을 여성으로 잡았는데 이 여성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 여성들은 햄버거를 먹을 때, 특히 이게 큰 햄버거면은 이렇게 먹을 때 막 흘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 입에 먹기 힘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 욕구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줬을까요? 이렇게 막 먹으면서 흘리고 이렇게 한 입에 먹기 힘든데 이걸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줬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햄버거 먹을 때 어떤 매체를 써야 사람들한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떤 매체를 썼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Freshness Burger, a national hamburger chain in Japan, faced a challenge. Classic Burger, their largest offering, was the one list chosen by female customers. Why? For Japanese women, having an ochobo, small and modest mouth, is regarded as attractive. In public, a large open mouth is regarded as ugly and rude. It is therefore considered good manners to cover the mouth when opening it. This means they are denied the wild pleasure of taking mouth-sized bites of this big tasty burger freely in public. Freshness Burger decided to challenge this convention, freeing women from the spell of the ochobo mouth. We introduced the Liberation Wrapper, a large wrapper that lets women fulfill their desire for a big, juicy, mouth-sized bite of a classic burger. And that is for everyone. Result: the campaign was a big and instant success. Sales of classic burger to female customer was up to 213%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The campaign was featured on national network TV and welcomed by happy voices across social network media. Freeing women from the spell of ochobo. 프레시니스 버거의 표적 청중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성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묘사를 해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큰 햄버거를 먹을 때 이렇게 자꾸 흘리고 또 그리고 한 입에 먹기 힘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니즈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프레시니스 버거는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해결해 줬죠. 어떻게 해결해 줬나요? 네, 바로 제품 패키지를 활용을 했죠. 이 제품 패키지 겉면에다가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남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편하게 먹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광고 매체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이 프레시니스 버거 브랜드 네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광고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소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정의하고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체를 선택하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체 목표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의 소비자인지를 정의하고 묘사를 하고 이것을 매체 목표 설정할 때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매체 목표의 또 다른 고려 요인, 광고 캠페인 기간, 그리고 광고 캠페인 지속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매체 목표를 세울 때 광고를 언제 할 건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언제 할 건지 얼마나 오래 할 건지 이것은 매체 스케줄링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러한 매체 스케줄링의 종류에는 지속형, 집중형, 비열형, 맥동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차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광고를 언제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이 매체 목표 설정할 때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한 다음에 이제 이 진술문 안에 넣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매체 목표의 또 다른 고려 요인인 도달률과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달률, 이것은 이제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우리 광고가 실린 매체의 비클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본 사람들의 수나 그 백분율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빈도,
이거는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우리 광고 집행안에 이 노출이 된 이 표적 청중들의 그 평균 노출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평균적으로 본 횟수, 이걸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도달률과 빈도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 매체 목표, 이 진술문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달률과 빈도는 역의 상관관계,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식 떠오르시죠? 지금 빈도를 구하는 식인데 이 식을 보시면은 일단 이제 GRP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도달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빈도값은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빈도값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도달률 값이 낮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식만 봐도 이 도달률과 빈도 사이에는 지금 트레이드 오프,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실무에서 이 광고주가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달률과 빈도 모두 다 이렇게 높이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도달률을 높이면 빈도는 좀 희생시켜야 되고요. 빈도를 높이면 대신 이제 도달률은 좀 희생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달률을 높일 것인가? 빈도를 높일 것인가?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그건 상위에 있는 목표인 광고 목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광고 목표가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인지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도달률이에요. 그래서 빈도는 좀 희생하고 도달률을 크게 잡는 거고요. 반면에 광고 목표가 뭐 제품이나 브랜드의 호감도를 증대시키고 뭐 구매 의도를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빈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TV에서 광고 보실 때 광고를 뭐 2번, 3번, 4번 여러 번 보시면 괜히 막 친근감도 들고 저거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도 드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 의도나 호감도 이런 거는 빈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 목표가 이렇게 구매 의도를 높이는 거다, 뭐 호감도를 증대시키는 거다라고 한다면 매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빈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체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매체 목표 설정할 때 도달률, 빈도 이런 거 결정해서 이 매체 목표, 이 진술문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인터넷 포털 업체의 이 매체 기획서에서 매체 목표 부분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매체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어요. 광고 캠페인 기간 중에서 처음 2개월 동안은 일단 최소 80%의 도달과 8회 이상의 반복을 통해 초기 인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매체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진술문의 형태죠. 그리고 여기서 80의 도달, 8회의 반복, 이거는 각각 도달률과 빈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달률 몇 %, 빈도 몇 회 이걸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진술문 안에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목표 한번 볼까요? 자, 광고 캠페인 처음 2개월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남은 기간, 이 남은 기간은 최소 3회 이상의 반복과 80% 이상의 도달을 통해 초기에 확보한 인지를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빈도 3, 그 다음에 도달률 80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디어 플래너들은 도달률 몇 %, 빈도 몇 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문장 안에 넣어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매체 목표의 고려 요소인 유효 빈도, 유효 도달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들 가운데는 이 도달률과 빈도 외에도 이 유효 빈도나 유효 도달률 이것을 매체 목표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유효 빈도 이것은 이제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특정 커뮤니케이션 효과, 그러니까 광고 보고 나서 뭐 기억하거나 회상하거나 호감도 이런 걸 형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필요한 그 횟수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효 도달률은 유효 빈도 이상 우리 광고가 실린 매체 비글에 노출된 그 표적 청중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들은 유효 빈도, 유효 도달률 이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매체 목표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효 도달률은 먼저 유효 빈도부터 결정을 해야 이걸 산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효 빈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계에서는 이제 3회 또는 3회에서 10회 사이에서 이제 임의로 미디어 플래너들이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3회,
무조건 오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가 처해 있는 일단 매체 요인, 그리고 마케팅 요인, 광고 메시지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설정을 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런데 보통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유효 빈도를 이렇게 높게 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괜찮다, 좀 유리한 상황이다 하면은 유효 빈도를 낮게 잡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좀 적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케팅 요인에서 경쟁 상황이 굉장히 치열해요. 경쟁자도 많고 시장 안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혼탁해요. 그러면은 이때는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유효 빈도를 이렇게 높게, 5회, 6회 이렇게 높게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메시지 요인에서 독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물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그런 경우에는 유효 빈도를 낮게 잡으셔도 돼요. 광고물이 아주 특이하고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광고를 찾아서 볼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굳이 광고를 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효 빈도를 1회, 2회 이렇게 낮게 잡으셔도 이제 무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 매체 목표를 설정할 때 또 고려해야 되는 다른 요인, GR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RP. 이것은 GRPS라고도 부릅니다.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에서 이제 글자를 따서 이제 GRPS, GRP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광고의 총 노출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들은 이제 매체 목표를 설정할 때 광고의 총 노출량,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광고량을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광고를 많이 하면 좋죠. 광고를 많이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제품의 장점도 잘 기억하고 선호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구매 의도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광고주가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광고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플래너들은 매체 목표 설정할 때 이 GRP를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는 수준에서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 GRP는요, TV 매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준이 한 200 GRP는 돼야 돼요. 그리고 최대 수준은 한 600에서 700 GRP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비용 낭비 이런 것들도 이제 별로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잘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매체 전략과 전술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개, 즉 매체 선택 전략,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기획을 할 때는 일단 환경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전략 전술 설정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매체 전략이라는 것은 앞에서 세운 이 매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한 이것을 이제 매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매체 선택 전략을 짜야 됩니다. 미디어 믹스를 결정하고, 그리고 매체 스케줄링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매체 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 매체 전략을 행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이클에다가 광고를 몇 개나 삽입할 건지 이런 걸 결정을 여기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매체의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산출하고 이걸 매체사에 어떻게 지불할 건지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매체 전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 전략 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매체 전략을 실행하는 이 방법들, 매체 전술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매체 선택 전략과 매체 스케줄링 전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매체 선택 전략부터 살펴봅니다. 일단 개념에서 정의와 단계를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매체 선택 전략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 선택 전략이란 매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체를 선택하는 과정. 네, 잘 읽으셨어요? 자, 매체 선택 전략이라는 것은 단어미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광고가 이제 실제로 노출이 되게 되는 이 매체를 고르는 것이죠. 이게 매체 선택 전략이에요. 이 매체 선택 전략은 광고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체비가 광고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한 70에서 80%를 차지를 해요.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매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이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매체 선택 전략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체 선택 전략은 크게 3개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1단계는 매체 클래스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매체 비이클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매체 유닛을 선정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 매체 선택 전략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단계 매체 클래스 선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체 클래스 다 기억나시죠? 매체를 가장 크게 구분했을 때 이제 쓰는 용어로 일반적인 매체의 종류를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게 매체 클래스인데 1단계는 바로 이러한 매체 종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에 광고할 건지 라디오에 광고할 건지 인터넷에 광고할 건지 이것을 맨 첫 번째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매체 비이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이클이라는 것은 이러한 매체 클래스, 매체 안에서 이제 광고를 전달하는 캐리어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게재되고 집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비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TV나 신문,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TV나 라디오는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비이클이 종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TV,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KBS 뉴스 9,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향신문, 바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류가 비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자에 광고할 건지 경향신문에 광고할 건지 이런 비이클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단계 여기서는 이제 매체 유닛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체 유닛이라는 것은 이러한 비이클 내에 이제 집행이 되는 이 광고의 단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고의 길이라던가 아니면 광고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광고가 게재되는 그 위치 이것이 이제 유닛인데 이것을 3단계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4단 광고를 할 건지 아니면 5단 광고를 할 건지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15초 광고를 할 건지 20초짜리 광고를 할 건지 이것을 3단계에서 선택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체 선택 전략은 이렇게 매체 클래스 선택, 매체 비이클 선택, 매체 유닛 선택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체 선택 전략에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미디어 믹스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미디어 믹스가 무엇인지 정의와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 정의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믹스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종류의 매체를 광고 스케줄에서 사용하는 것. 네, 잘 읽으셨습니다. 미디어 믹스. 이것은 단어음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믹스가 뭔 뜻이죠? 믹스. 네, 섞다, 혼합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미디어 믹스는 2개 또는 2개 이상의 여러 매체들을 믹스, 그러니까 섞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결합해서 쓰는 것을 미디어 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 한 군데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TV, 라디오, 인터넷 이렇게 여러 개의 매체를 이렇게 섞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을 미디어 믹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광고주들은 미디어 믹스를 하죠. 여러 개의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TV, 라디오, 신문 이런 거에다 광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 믹스를 한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바로 생수 브랜드 에비앙인데요. 먼저 이 에비앙은 영상 매체를 활용을 했어요.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광고의 주제, 컨셉이 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의 스토리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남자가 바다에서 이렇게 서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이때 이 보드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기절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주제의 컨셉을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carry the keys. There's a place called Kokomo. That's where you wanna go to get away from it all. Bodies in the sand, tropical drip melting in your hand. We'll be falling in love to the rhythm of a still drum band.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to Bermuda, Bahama, come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by, I wanna take you to Coco, get there fast and then take it slow. That's where we wanna go, way down in Coco.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to Bermuda, Bahama, come pretty mama. 이 광고 속에서 이제 주인공은 어떤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젊음을 유지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젊음의 비결은 바로 에비앙 생수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광고의 주제는 에비앙은 마시면 젊음을 유지하는 물이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좀 과장된 주제죠.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이제 카피, 라이브 0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에비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매체로 뭘 이용했냐면 모바일을 활용을 했어요. 모바일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에비앙 베이비 서프라는 이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핸드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가상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라이브형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그리고 에비앙은 프로모션도 진행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필리핀에서 이제 집행이 된 프로모션 사진이고요. 같은 프로모션을 이것을 이제 캐나다, 스위스 이런 여러 국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모션이었냐면 아까 전에 그 게임 에비앙 베이비 서프라는 이 게임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즐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을 하면은 그 게임을 현실에서도 이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라이브형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에비앙은 이제 다양한 미디어 믹스를 전개를 했는데 일단 인쇄 매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지지 하디드를 비롯해서 여러 모델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광고 안에서 이제 보통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에비앙 생수를 마시고 젊어진 모습, 이 두 개의 모습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제 젊게 살아라, 라이브 0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것이 무엇인 것 같나요? 무엇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제 뉴욕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이제 광고를 부착을 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했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이렇게 거리에 부스를 또 매체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버스에다가도 이제 광고를 부착을 해서 이 버스를 광고 매체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또 제품 패키지를 광고 매체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수병 여기다가 이렇게 보통의 모습과 생수를 마시고 젊어진 모습 이 두 개를 다 부착을 해가지고 라이브형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또 이외에도 이 에비앙은 프랑스의 편집 매장인 콜레트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옷 그리고 슬리퍼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모습, 하반신이 이제 프린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으면 마치 어린아이 모습 같은 그런 것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도 이제 제작해서 판매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습니까? 네. 아기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와 같은 이제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밟으면 어른의 발자국과 아이의 발자국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라이브형 젊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자, 정리하면 지금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매체, 인쇄 매체, 5개 매체, 다양한 매체들을 복합적으로 섞어 이용을 했어요. 바로 이게 미디어 믹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광고주들은 이런 미디어 믹스를 하는가? 그 이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도달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도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고주들은 미디어 믹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달률의 확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딱 하나의 매체만 쓰기보다는, TV에만 광고한다 이렇게 하나만 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매체를 복합적으로 섞어 쓰게 되면요, 광고의 도달 범위를 넓힐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매체를 이용하는 습관이나 이 접촉 행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매체를 섞어 써야 이렇게 매체 이용 습관이나 접촉 행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를 도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문 하나에만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신문 잘 안 보죠. 그래서 광고가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문, 모바일, 인터넷 이렇게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하게 되면은 이 젊은이나 어린이들이 신문에서 광고를 못 보더라도 모바일에서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서 광고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광고가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달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미디어 믹스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디어 믹스를 하는 이유는 빈도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디어 믹스를 하게 되면은 특정 빈도에 이렇게 쏠리는 것을 막아주게 돼요. 그리고 고르게 빈도가 분포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하나만 탁 해가지고 거기서 반복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은 TV를 보는 사람들의 빈도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TV를 안 보는 사람들은 빈도가 생기지 않아서 이 균일한 빈도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디어 믹스를 하게 되면 빈도의 균일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미디어 믹스를 하는 이유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매체들은 이제 각각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 쓰게 되면 한 매체의 단점을 다른 매체가 보완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 매체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요소가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TV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시각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단점을 상쇄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매체들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체들을 섞어 쓰게 되면 그러한 장점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도달률 확보, 빈도의 균일성 확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광고주들은 미디어 믹스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미디어 믹스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매체 기획서에서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LG전자의 휘센 에어컨 매체 기획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 매체 기획서에서 미디어 믹스 부분을 지금 발췌를 했어요. 지금 LG전자 휘센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TV 매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매체, 즉 신문과 잡지를 선택을 해서 복합적으로 섞어 쓰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TV 매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 광고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TV 매체에서는 LG전자 휘센 에어컨의 어떤 분위기, 이미지 이런 걸 제시하는 쪽으로 이제 매체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 매체,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여기다 이제 광고를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매체가 여기다 광고할 경우 이제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정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쇄 매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이 LG전자 휘센 에어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촉진 메시지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휘센 에어컨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액자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이런 서브 제품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용도로 또 인쇄 매체를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TV 그리고 신문, 잡지 이런 인쇄 매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미디어 믹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미디어 플래너들은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매체를 어떻게 섞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쓸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매체 선택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로 로시터 퍼시가 제시한 미디어 믹스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로시터 퍼시는 1987년
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라는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광고 목표, 그러니까 브랜드 태도, 브랜드 인지와 관련한 이 미디어 믹스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광고 목표, 그러니까 브랜드 태도, 브랜드 인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브랜드 인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인, 회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그냥 단순히 있는 것, 존재하기만 하는 것을 제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나 브랜드의 뭐 패키지가 어떠하다, 디자인이 어떠하다, 로고는 뭐고 브랜드 네임은 무엇이다. 이런 실마리 정도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슈퍼에 가서 그걸 봤을 때 내가 전에 저거 본 건데, 내가 전에 저거 접촉했는데 하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것을 제인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인은 힌트가 필요합니다. 이 힌트를 통해서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는 것을 제인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반면에 회상은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인출하는 것을 회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상은 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인처럼 어떤 힌트를 가지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회상 같은 경우에 힌트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죠. 따라서 힌트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이걸 생각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회상은 제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힌트 없이 자기가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브랜드 인지는 이렇게 제인과 회상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태도는 여기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관여도를 고저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유형을 정보 제공형, 그리고 감정 유입형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총 6개의 미디어 믹스 전략. 그러니까 브랜드 제인형, 브랜드 회상형, 그리고 저관여 정보 제공형, 저관여 감정 이입형, 그리고 고관여 정보 제공형, 고관여 감정 이입형. 이렇게 6개의 미디어 믹스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터 퍼시가 제시한 이 6개의 미디어 믹스 전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브랜드 제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광고 목표가 브랜드 인지, 그 중에서도 브랜드 제인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마리 정도가 이제 머릿속에 있고, 나중에 소비자들이 힌트를 통해서 내가 전에 저거 봤다, 전에 저거 접촉했다,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거. 이 정도가 이제 목표인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 단서를 소비자들한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품이나 브랜드의 패키지, 뭐 로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컬러 이것도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각적 단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면 나중에 슈퍼 같은 데서 봤을 때 저거 광고에서 본 건데 하고 사람들이 이제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 표현, 시각적 단서 제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깔을 표현해 줘야 되고 또 그다음 시각적 단서를 전달해야 된다면 어떠한 매체를 이제 믹스해서 쓰면 될까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매체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TV죠. TV와 같은 영상 매체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쓰면 좋습니다. 반면에 믹스하면 안 되는 매체가 있죠. 뭐죠? 대표적인 게 라디오 매체죠. 왜냐하면 라디오 매체는 시각적인 요소가 결여가 되어 있어요. 비주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 믹스할 때 라디오는 선택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문도 부적당해요. 왜냐하면은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잡지 매체 이런 거에 비해서 컬러 재생력이 떨어져요. 선명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 재현도 불충분합니다.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흑백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제품이나 브랜드의 그 실제 느낌 그대로 이렇게 잘 전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할 때 라디오나 신문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TV 같은 이런 영상 매체들 위주로 이렇게 믹스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인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출 시간이 좀 짧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광고의 빈도도 낮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출 시간, 저 빈도여도 제인 정도라면 충분히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인적 노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제인 정도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떠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썼는지 한번 추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소구법. 그러니까 유머 소구를 썼는가, 공포 소구를 썼는가, 아니면 패러디를 썼는가, 이런 소구법을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이 시각적인 단서를 제시를 해요. 어떠한 시각적인 단서를 제시해서 사람들의 제인을 유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우디 광고를 봤습니다. 이 아우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썼나요? 소구법이 뭐죠? 뭘 썼나요? 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교 소구법을 썼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키고리가 여러 개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등장한 게 알파 로메오죠.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디자인이 유명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벤츠가 나왔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안락함, 이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볼보, 이것은 이제 안전, 그리고 BMW는 스포티함, 이런 것이 이제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점을 다 갖춘 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바로 아우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우디가 다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교 소구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키고리가 등장했다가 그게 합쳐지면서 아우디의 로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우디 로고, 이 시각적인 단서가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시각적 단서를 보여주면 나중에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저거 전에 광고에서 본 건데 하면서 제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제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정보 이런 것들이 단순히 머릿속에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시각적 단서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컬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믹스할 때 이런 TV나 이런 식의 영상 매체들을 믹스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브랜드 회상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광고 목표가 브랜드 인지, 그 중에서도 브랜드 회상에 있을 때, 그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힌트 없이 머릿속에서 이제 그 정보를 인출하게 해야 돼요. 이러려면은 언어적인 단서를 많이 반복을 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 네임이나 또는 특정 제품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연상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매체를 믹스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언어적인 걸 반복한다. 그러면은 라디오 매체를 쓰면 좋겠죠. 라디오는 소리의 매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 단가도 저렴해서 자꾸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매체를 택하고, 그리고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도 좋은 매체입니다. 그리고 TV도 매일매일 방송이 되죠. 그래서 TV 역시 이게 비싸긴 하지만 반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믹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출 시간은 짧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빈도는 높아야 돼요. 자꾸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회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빈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자꾸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 주기가 긴 잡지는 부적당해요. 특히 뭐 잡지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나오죠. 월간지도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잡지는 믹스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5개 매체나 그리고 DM, 직접 반응 광고들,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POP, 구매 시점 광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려고 하는 시점에 딱 노출이 되어서 소비자가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들.
이런 POP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물건 사기 직전에는 광고를 반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회상형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내용을 전달하고 또 이거 반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신문, 그리고 TV, 라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믹스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 듀오덤 광고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적인 내용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나중에 약국에 가서 듀오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상하게끔 유도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봐 주시고요. 이건 라디오 광고예요. 그래서 영상은 없고 소리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소리 들으시면서 사람들이 회상을 잘하게끔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광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이뻐질 거야 덤덤듀오덤 내일이면 다시 축구 이제 전문 의료기기 듀오덤으로 상처에 가볍게 붙이세요. 3중 하이드로콜로이드 수분 드레싱으로 흉터 걱정 없이 빠르게. 어머, 깜짝같네. 상처엔 언제나 덤덤듀오덤 보령제약. 네, 지금 이 듀오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힌트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머릿속에서 인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를 활용했죠? 반복법을 썼죠. 그러니까 듀오덤 하는 이 브랜드 네임에서 덤을 따서 덤덤 듀오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광고 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법 덕분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잘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브랜드 회상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정보를 인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 단서 전달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라디오, TV, 신문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저관여 정보 제공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광고 목표가 이제 브랜드 태도를 형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저관여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치약,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광고는 정보 제공형 광고예요. 이럴 때 이제 미디어 믹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치약, 비누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특성, 혜택 이런 것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 장점 이런 걸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치중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매체를 믹스하는 게 좋을까요?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적 내용 이런 걸 전달을 해야 되고 색깔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면 무슨 매체를 믹스하면 좋을까요? 바로 거의 모든 매체를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는데 일단 만약에 광고 안에서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쓰려고 한다면 이때는 영상 매체가 좋아요. 데몬스트레이션 우리 수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죠. 어떤 시연, 실현, 시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안에서 제품의 뭐 장점, 혜택, 가치 이런 것을 실제로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광고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요. 당연히 영상 매체, 이런 TV 같은 이런 매체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사용하기 전, 사용하기 후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하게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문, 잡지, 이런 인쇄 매체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치약,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여도가 낮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전달해야 되는 장점, 혜택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도 그냥 한두 번 광고 봐도 바로 이러한 장점들, 이러한 혜택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노출 이 시간은 좀 짧아도 괜찮고요. 빈도 역시 좀 적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나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지오프 뱅 사례이고요. 모델은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강력한 신제품 이지오프 뱅. 다목적 기름때 제거제, 찌든 기름때, 달라붙은 음식 찌꺼기, 검게 탄 그릴의 각종 기름때까지 오래된 기름원에게 부으면 어때요?
기름때 걱정 없겠죠? 딱 말라붙은 기름때도 가볍게 뿌려만 주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보세요. 지우기 힘든 유성팬도 뿌려만 주면 없어집니다. 기름진 프라이팬도 마음 놓고 뿌리고 헹구고 닦아만 주면 깨끗해집니다. 기름때 집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힘들여 닦지 마세요. 매일매일 새 것처럼 깨끗하게 이조프뱅 다목적 기름때 제거제. 눈앞에서 더러움이 사라집니다. 자, 이지오프뱅은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활용했어요. 광고 안에서 직접 이 제품이 기름때를 제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기름때를 이렇게 제거하는 걸 이렇게 잘 보여주니까 왠지 이게 믿음이나 신뢰감이 듭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보여주고 이러려면은 이제 영상 매체가 이제 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미디어 믹스 전략인 저간여 감정이입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 목표가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은 저간여 제품들, 그러니까 소주, 맥주,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유형은 감정이입형 광고일 경우입니다. 만약에 광고주가 이제 여기에 속한 이 제품들을 광고할 때 뭔가 이미지 위주의 광고, 뭐 분위기 위주의 광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한두 번 광고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좋은 태도 형성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여러 번 많이 반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속하는 제품들은 대체 다 재구매 주기가 짧아요. 뭐 소주, 맥주,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재구매 주기가 짧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구매 기간 내에 광고를 여러 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머릿속에 이 해당 브랜드들이 있어서 그걸 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색상, 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매체를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어떤 매체가 좋냐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을 보면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제품들은 이게 이제 사용될 때에 그런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시돼요. 그러니까 맥주 마실 때 그 시원한 느낌, 그 만족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감을 이제 광고에서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이 제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형성시키고 싶다면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TV와 같은 영상 매체들이 좋다라고 노시타와 퍼시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광고 보면서 이렇게 감정이입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때는 광고를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빈도가 가능한 이제 일간지들, 매일매일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신문이나 라디오 매체가 적합하다라고 로시타 퍼시는 제안을 했어요.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청량음료 코카콜라의 사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보면서 그 만족감을 느끼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 마실 때의 그 시원한 느낌, 이것을 느껴보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드나, 상쾌한 느낌이 드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매체를 이용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굉장히 더운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심지어 막 헛것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무더운 상황을 묘사를 하죠. 그래서 막 더위에 고생을 하다가 이 코카콜라를 딱 마시니까 정말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이렇게 전해지는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실 때의 시원한 느낌, 이런 만족감을 지금 이제 광고 안에서 묘사를 했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영상 매체를 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품이 저관여 제품이고, 그리고 광고는 감정이입형 광고고, 광고 목표는 브랜드 태도 이런 걸 형성을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렇게 영상 매체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라디오, 뭐 신문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쓰면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고관여 정보 제공형 미디어 믹스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목표가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은 고관여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형태는 이제 정보 제공형 이런 광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광고 안에서 우리 제품이 가지는 장점, 혜택, 그리고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어적 내용의 전달이 가장 중요시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엔 정보 전달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색깔,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정보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장점, 그리고 혜택, 가치 이런 걸 전달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면 어떤 매체를 믹스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매체를 써야 할까요? 바로 인쇄 매체들이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이런 매체가 적합해요. 왜냐하면 이런 매체들은 일단 소비자한테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또한 자기가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 제한 없이 볼 수가 있는 매체들이에요.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이런 인쇄 매체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이 믹스하면 좀 적절하지 못한 매체들 있죠. 뭐가 그렇죠? 네, 바로 TV나 라디오 매체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TV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의 길이가 보통은 한 15초 정도로 제한이 돼 있죠. 라디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한 20초 정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부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품들은 일단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한두 번만 봐도 거기 나와 있는 정보를 바로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도가 조금 낮아도 무방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지연테크 컴퓨터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때 정보를 수집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수집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살 때는 정보를 원해요. 그래서 지연테크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인쇄 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각 모델들의 그 사양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가격 정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연테크 컴퓨터를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구입 이유를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정보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체도 이렇게 인쇄 매체를 택한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고관여 감정이입형 미디어 믹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 목표가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고 또 그 다음에 제품이 고관여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주얼리, 비싼 의류, 그 다음에 뭐 샤넬이나 디올 이런 식으로 이제 비싼 화장품이나 고가의 향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감정이입형 광고일 때, 유형이 이럴 때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장면을 광고 안에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나 분위기, 무드 이런 것을 자아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상 표현이 중요하고 또 시각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매체를 믹스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텔레비전 매체, 이런 식의 영상 매체들을 믹스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부적당한 매체가 있죠. 뭐가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라디오 매체죠. 왜냐하면 라디오는 시각적인 요소가 결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색상 표현도 하기 힘들고 시각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라디오 매체는 믹스하지 않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매체도 좀 비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칼라 재생력도 떨어지고 잡지에 비하면 성명도 이런 것도 이제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믹스하지 않는 게 좀 낫죠. 그리고 이 고관여 제품들은 저관여 제품보다 이 재구매 주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고가의 주얼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지 않죠. 한번 사면 몇 년 뒤에나 사요. 그래서 재구매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구매 주기가 길면 광고는 이렇게 반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빈도가 좀 낮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에 속하는 제품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장기간 광고를 하고 또 이제 일정 정도의 그 빈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광고를 꾸준하게 쭉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가 쉽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샤넬의 넘버 5 광고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 이런 걸 전달하지 않고 광고 안에서 멋있는 이미지, 분위기 위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는 빨간 두건 아가씨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 광고인이 제작한 게 아니라 영화 감독 릭 베송이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미지, 분위기 위주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샤넬 넘버 5 향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색깔이라던가 시각적인 내용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춘 광고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el No. 5. 샤넬 넘버 5 향수는 일단 시각적인 내용이나 또는 이제 컬러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TV 이런 영상 매체를 택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어떤 정보 전달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영상 매체를 택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어 플래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매체 목표의 설정, 이 과정과 그다음에 매체 전략 전수 설정,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매체 목표 설정에 가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봤죠. 그래서 매체 목표라는 것은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매체 집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소비자한테 이제 얼마나 잘 이렇게 노출시킬 건가 이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을 봤죠. 그래서 표적 청중부터 GRP까지 5개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체 전략 전수 설정에 가서는 매체 선택 전략을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매체 선택 전략이라는 것은 매체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 매체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총 3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립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매체 클래스 선택, 매체 비이클 선택, 매체 유닛 선택 이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믹스를 배웠죠. 미디어 믹스라는 것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매체를 이 매체 스케줄 상에서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그러니까 섞어서 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하는 이유 3가지. 도달률 확보, 빈도의 균일성 확보, 그리고 시너지 효과 창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로시터 퍼시가 제시한 미디어 믹스 전략 6개, 그러니까 브랜드 제인형부터 해서 고관여 감정이입형까지 6개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